안녕하세요. 지난번에도 골반 교정 1으로 제가 했었고요. 오늘은 골반 교정 2예요. 우리 척추가 목뼈, 경추 7개, 등뼈, 흉추라고 그래요. 12개. 그리고 허리뼈, 요추라고 해서 5개. 그 다음에 엉치뼈, 천추라고 해서 5개. 그리고 미골, 미추라고 해서 4개. 그래서 33개가 우리가 보이지 않는 내 몸 안에 척추들이 딱 저희를 잡고 있어요. 그런데 이 척추가 한 곳에서 문제가 생기면, 특히나 우리 척추의 가장 기본인 골반이 틀어지면 나머지 요추나 흉추, 경추는 다 틀어질 거고, 그로 인해서 골반이 틀어지면서, 지난번에 안 들으셨다 하니까 이 장골릉 골반뼈의 위치가 달라지면, 우리 지금 여기 받치고 있는 우리 척추들이 오른쪽으로 틀어졌으면 오른쪽으로, 아니면 왼쪽으로 그만큼 틀어지겠죠, 같이. 그러면 같이 여기 이제 신경계가 다 지나가는데, 그로 인해서 이 척추들이 자기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흔히 통증에 많이, 사실은 우리가 아프면 통증에 집중을 하고 그 통증을 쫓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시는데, 그 통증을 잡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골반의 균형부터 잡고 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골반 교정 2는 지난주 들으신 선생님들은 반복되는 얘기도 있겠지만 잘 들으셔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오늘 같이 재밌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척추는 여기 보세요. 척추는 옆에서 바라볼 때 일자 형태가 아니라 살짝, 자, 경추하고 이렇게 만곡을 이뤘다가 요추에서 살짝, 또 그리고 미추에서 살짝 커브가 있어요. 이 경추는 우리가 요즘에는 제왕절개를 많이 하는데, 자연분만을 했을 때 엄마의 산도를 통해서 나올 때 자연스럽게 한번 목이 꺾여서, 그래서 우리가 다 아시겠지만 지금 화면에 보이신 분들은 여자분들만 보이시거든요. 여자 선생님들만. 그랬을 때 산도를 통해서 자궁으로 나올 때 목에 살짝 한번 꺾여요. 그때 자연스럽게 커브가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가 100일쯤 지나면서 목을 가누잖아요. 그때 자연스럽게 그 커브가 형성이 돼서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등뼈, 흉추 2번에서 흉추, 허리뼈 맨 위에가 이제 요추, 아니 흉추 12번이거든요. 여기까지 살짝 이렇게 커브가 생겨요. 우리가 뭐 S자라고 그러죠. 이렇게 만곡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세를 불균형하고 앉고 뭐 짝다리를 쓴다든가 그랬을 때 우리가 장골릉, 이 골반의 높이가 틀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나의 척추들이 반듯하게 자리를 잡을 수 없게끔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뭐 허리가 아프다든가 목 디스크가 온다든가 그 외에 수많은 질환들이 같이 따라와요. 왜냐? 우리 척추를 중심으로 해서 장기들이 다 자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틀어진 쪽에서의 장기는 이만큼의 나의 역할을 할 공간이 좁아지겠죠. 예를 들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1초 안에 피가 순환하는 게 1초를 걸린다면, 틀어져 있으면 틀어져 있는 만큼의 나의 순환은, 대사는 그만큼 더디겠지요. 그로 인해서 혈류량도 부족할 거고 산소도 부족할 거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질병이라는 게 따라와요. 이렇게 중요한데 우리가 지금 선생님들 핸드폰 앞에 두시고 지금 몸이 앞으로 이렇게 쏠리셨어요. 이렇게 쏠리시면은 나의 등뼈, 흉추다, 허리뼈가 다 틀어져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강의를 들어도 내 몸을 망가뜨리면 안 되시니까 가능한 벌 쓰는 거 아니에요. 최대한 척추 길이끈 반듯하게 피시고 힘드시면 다리 피셔도 되고요. 제가 저기 오프라인 강의할 때도 제 강의를 들으시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저를 좋아해요. 저는 골반 틀어지게 앉고 흉추 틀어질 것 같으면 차라리 제 강의는 누워서 들으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기본 강의를 가면 3시간을 가는데 너무 좋아하세요. 그러면 누워있으면 혹시 잠자지 않을까? 그런데 주무셔도 상관없다고 그러면서 제가 하거든요. 선생님들 저랑 하는 동안에는 가능한 좀 피시고 편안하게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건강 강의를 듣는데 몸을 망가뜨리는 건 안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연할 거는 지난번에는 그 요가에서 나비 자세 비슷하게 했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그 근육은 그때는 많이 자극이 안 갔었어요. 근데 오늘은 전신의 근육을 다 자극을 줄 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를 하면 이따 시연은 보여드리겠지만 우리가 골반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요거를 오른쪽으로 틀어진 사람 있고 왼쪽에 틀어질 수도 있잖아요. 요거를 포인트는 뭐냐, 내가 오른쪽으로 틀어져 있는지 왼쪽으로 틀어졌는지 잘 몰라요. 병원에 갔더니 뭐 우측으로 측만이 됐대요. 뭐 좌측으로 측만이 됐대요. 누가 거는데 옷을 입어보니까, 치마를 입어보니까 한쪽이 길고 한쪽이 짧네. 이렇게 구분을 하시잖아요. 오늘 시연은 본인이 의사가 돼서 어디가 문제가 됐구나, 내가 오른쪽인지 왼쪽인지를 먼저 아셔야 돼요. 그거를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쓸 수 있는 근육은 전체적으로 목에 있는 흉쇄 유돌근부터 해서 광배근, 그리고 중등근, 이상근에서 전체적으로 다 밸런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빨래, 수건을 빨았을 때 이렇게 비튼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최대한. 그래서 내가 문제가 됐던 것을 자연스럽게 내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끔 그런 시연을 해드릴 거예요. 우리 몸의 뼈는 206개 뼈가 있는데 지금 이 골반은 허리 부분을 형성하고 있는 깔때기 모양으로 제 허리뼈가 5개 있다고 그랬죠? 요추 5번, 그리고 선골, 미저골, 좌우 관골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얘가 틀어지면 요 생식기, 요 골반 안에는 우리 생식기를 얘가 관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자하고 남자하고 골반의 높이라든가 깊이가 달라요. 그래서 좀 남자분들은 여자들보다 좀 우리가 봤을 때 엉덩이도 좀 작잖아요. 골반에 태어날 때부터 골반의 위치라든가 높이가 조금 다르다 보시면 되겠고, 자, 여기 그림 나오죠. 이 골반에는 저기 엉덩관절하고 이게 엉치뼈예요. 엉치뼈. 요 안에 선추, 요게 미골이죠. 이게 꼬리뼈라고 하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 선생님 오셨네. 그 다음에 엉덩뼈, 그 다음에 두덩뼈, 궁둥뼈, 두덩결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꼬리뼈가 굉장히 약해요. 우리가 엉덩방아만 쪄도 어떤 분들은 꼬리뼈에 금이 가거든요. 제가 이제 환자를 봤을 때 이 꼬리뼈가 변형이 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제 좀 유교 사상 여기에 있어서 옛날 어르신들은 여자는 양반다리 하면 안 되고 한쪽으로 다리 모아서 다 속옷이 옆으로 눕히고 앉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 어르신들이 더 많이 틀어져 있어요. 그래서 요 꼬리뼈, 이 미골이 상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 이제 진찰을 해보면, 저는 이제 손으로 진찰을 하는데 해보면 요게 후굴이 되신 분도 있고 여기 문제가 많이 돼요. 선생님들이 예를 들면 두 무릎을 세우고, 제가 앉아서 시연을 해야 되나? 이렇게 앉으시면 내 꼬리뼈를 내가
깔고 앉는 거예요. 그래서 그 꼬리뼈가 후굴이나 들어간다든가 문제가 많이 생겨요. 나무로 얘기하면 뿌리예요. 뿌리가 온전하지 못하는데 나무 가지, 줄기, 잎이 건강할 수 없잖아요. 하나의 예로 선생님들이 어디가 아파서 통증이 왔다라는 건 나무로 얘기하면 잎에 불과한 거예요. 그 잎을 자꾸 막 얘기를 해요. 이걸 어떻게 치료할 건가요? 선생님들 자세부터 바르게 하셔서 이 골반뼈, 그리고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이 꼬리뼈를 잘 잡고 가셔야 됩니다. 힘드셔도. 의식을 두고 내 몸은 내가 치료한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음식이겠죠. 허준 선생님도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가 그 음식에다가 제일 중요한 거, 제가 이제 환자 치유할 때 많이 하는 건데 걷는 거예요. 걷는 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많이 앉아 계시면서 골반이라든가 흉추라든가 전체적인 척추가 이렇게 더디게 아니면 틀어져 있었잖아요. 그러면 바르게 걸어주면서 웬만한 거는 우리가 한번 걸을 때 이 33개 척추가 다 움직여요. 이렇게 움직인다는 건 틀어져 있던 거가 바르게 자리를 찾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골반을 맞추시고 제일 좋은 운동은 바르게 걸어 주신다는 거. 나중에 기회가 되면 걷는 거에 대한 것도 선생님들한테 혹시 정보를 나눠볼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 강의 들은 선생님들은 오늘부터는 우리 가족들을 이렇게 잘 지켜보셔서, 저는 이렇게 저도 애가 둘인데 등짝 스매싱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은 안 합니다만 중고등학교 때 엄마가 뒤에 지나가면 애들이 움찔움찔해요. 등 맞겠구나. 등펴가 일이니까. 그래서 식구들 등펴라고 좀 때려주세요. 그렇게 해서라도 뭐 100세 시대, 120세대까지 간다는데 좀 건강할 수 있다라면 그 정도는 뭐 마사지다 생각을 해야 되겠죠. 하실 수 있겠지요? 너무 표정들이 근엄해. 자, 예쁜 얼굴 웃어주세요. 얼굴 근육도 굳으면 주름 빨리 생깁니다. 척추가 몸의 기둥이라면, 얘가 기둥이라면 이 기둥을 받치고 있는 골반은 주춧돌, 가장 중요한 주춧돌 역할을 한다. 얘가 틀어져 있으면 나의 척추들도 같이 틀어진다. 제가 치유의 핵심이라고 골반이라고 했기 때문에 골반, 우리가 예를 들면 질환별로 나누면, 예를 들면 그 당뇨라든가, 지난번에 견갑골 왼쪽으로 틀어져 있던 우리 이 선생님, 그랬을 때는 소화 기능도 떨어지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소화 기능에 문제가 생겼고, 예를 들면 당뇨가 왔다, 그랬을 때도 치료는 골반부터 하면 돼요. 등뼈부터 하고 나면 나중에 자리를 잡을 수가 없어요. 모든 게 기본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골반을 바로 세워야 우리가 지금 흔히 많이 생기는 뭐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것도 사실은 틀어져서 대사가 원활치 않기 때문에 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지금 서울인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 타면 빠르잖아요. 근데 이게 정거장을 많이 들리는 데가 있고 몇 군데 안 들리고 가는 게 있어요. 물론 요금은 조금 더 받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 바쁜 시대에 빨리 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시 또 내가 서울로 와야 될 때 빨리 갔다가 빨리 오는 게 좋잖아요. 우리 몸은 그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대사가 원활하게 다 돌아가야 돼요. 내가 틀어져 있는 만큼의 정체가 되면 더 많은 병들이 나에게 이름표를 줄 거예요. 하나가 고장나더니 여기저기 많이 아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골반이, 허리가 아팠을 때 서서 이 사람이 지금 골반 높이가 제대로 됐나 서서 보시려면은 지나가는 인대라든가 신경이 많기 때문에 서 있는 상태에서는 제대로 진찰이 안 돼요. 그래서 꼭 눕혀보면은 몸이 좀 이완도 되면서 장골릉 높이도 보기도 더 쉬워지고,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요방현근도 마찬가지. 옆으로 눕혀서 내가 지금 선생님들 보시기에 오른쪽 허리가 아프다 했을 때 오른쪽이 치유하는 내 앞쪽에 와서 요방현근 여기 근육을 풀어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본인이 풀 수 있는 거를 저는 이제 셀프라는 단어를 많이 쓰다 보니까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셀프라는 단어를 많이 쓰시면 박사님은 뭐 먹고 사세요? 그래서 셀프가 좋지 않나? 본인이 할 수 있는 걸로. 근데 셀프를 쓰시면요 다 자기들이 하려고 그래서 박사님한테 치료받을 분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근데 없으셔도 괜찮아요. 그냥 본인들이 고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늘 자기가 쓰는 몸인데 내가 관리를 해야지 누구한테 의존해서 가는 거는 별로 매력 없잖아요. 그래서 허리 통증도, 그리고 우리 오십견이라고 그러는데 저도 제가 제 어깨를 망가뜨려 놨어요. 올 1월부터 조금 외부 강의가 취소되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휴대폰 갖고 놀다 보니까 제 어깨를 제가 망가뜨려 놨어요. 그래서 지금 10개라는 숫자에서 9개를 고쳤어요. 그래서 지금 일이 남아 있는데 일을 제가 좀 정리를 하려고요. 그래서 망가뜨린 사람이 고쳐야 되는 게 맞잖아요. 내가 망가뜨려 놓고 의사라든가 뭐 한의원서 고쳐줘도 좋겠지만 기본적으로 쓰고 있는 내가 바로 앉고 의식을 둬야만 그 치료도 빨리 일어나거든요. 우리가 몸이 아파서 먹는 약도 내 몸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어느 정도 면역력, 쉽게 얘기해서 약발이 쓸 수 있거든요. 정형외과 의사가 뭐 도수 치료하고 아니면 뭐 카이로프라틱이나 이런 데 가서 맞췄어요. 그분들이 뭐 40분에서 뭐 예를 들면 1시간 해드렸다고 쳐요. 나머지 23시간은 내가 쓰고 있는데 내가 와서 망가뜨리면 이건 그 다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은 의존력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집에 안마의자가 혹시 있어도 그걸 너무 많이 하시면 그게 이제 습관이 돼요. 약을 드셔서 내성이 생기는 것처럼 습관이 되기 때문에 저희 이제 아버님이 얼마 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아버님한테도 제가 그 안마의자를 처음에 나왔을 때 이제 구해드렸는데 제가 30분 이상은 하지 마시라고 그래요. 그리고 몸이 괜찮을 때는 건너뛰시라고. 그래서 한 2, 3일에 일주일에 한 2번이나 3번 정도 해야지. 젊은데 막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의존을 해버려요. 그래서 척추들이 좀 약해지거든요. 뭐 허리 아프다고 복대들 하고 다니시는데 그 복대를 하시면 허리가 강해지는 게 아니라 허리가 점점 약해져요. 제가 지금 한 10년 전인가 안 신던 힐을 신고 강남역에서 누가 보자고 그래서 전철을 탔는데 갑자기 이렇게 현기증이 나면서 넘어졌어요. 근데 그 안 신던 힐을 신어서 그러는지 그 할머니들 쇼핑카트에 제가 발이 걸렸어요. 깜깜했는데 넘어지면서 야속하게 그 할머니가 이 아줌마 왜 넘어져? 이 안에 이거 물건 깨지는데? 소리는 다 들리는데 제가 넘어진 거예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엄지발가락이 금이 간 거예요. 이걸 걸을 수가 없어요. 병원에 가니까 주말이었는데 퉁퉁 부어가지고 안 그래도 굵은 다리가 몸통만해진 거예요. 띵띵 부어서. 정형외과 갔더니 엑스레이 찍고 골절이 됐다. 그러니 기부술을 해야 된다. 그래서 됐습니다. 제가 그냥 갈 테니 뭐 여기서 필요한 거는 얼른 계산을 하시라고 그랬더니.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 그랬으니까 일요일 날 많이 아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치골이라고 그러죠. 여기 아픈 거예요, 앞쪽이. 그래서 이제 한의원을 간 거예요,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제가 저 아는 이제 후배인데, 원광대 후배인데, 이렇게 해서 여기가 지금 다리가 아파서 골절이 됐다. 그러니까 그 한의원에서는 충분히 자기 역할을 하려고 한약을 먹어야 빨리 낫는데요. 병원에서는 기부술 하라 그러고 한의원은 가니까 한약을 먹어야 빨리 그 뼈가 붙는다. 그래서 미안하지만 내가 게을러서 그 약을 잘 못 챙겨 먹으니 나는 처방은 필요 없고 지금 내가 안 쓰던 근육을 써서 조금 무리가 됐으니
침을 좀 놔달라 그랬어요. 급하니까 좀 침을 놔달라고. 그리고 와서 병원에서는 냉찜질을 하고 기부스하라고 그랬는데 저는 족욕을 하고 발이 부으니까 그 정형외과에서 파는 그 찍찍이 신발 있죠? 애기들 신는 슬리퍼 같은 거 그거 신고 학교 행사랑 강의랑 다 다녔어요. 일주일 뒤에 더 많이 붓더라고요. 해서 아, 내 몸이 역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일주일 만에 CT를 찍으러 갔어요. CT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불러요. 왜 오셨냐요? 그래서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뭐 골절이 돼가지고 금이 갔었고 내가 이렇게 해라는데 안 했다 그랬더니 붙은 거예요. 병원에서는 기부스를 하면 최소 2주에서 4주를 기부스를 해요. 그러면 그 주변 조직이 다 약해져요. 뭐 이제 가족들이나 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기부스를 하면 나머지 주변 신경들이 다 약해져서 재활하는데 더 시간이 많이 걸려요. 뼈는요, 웬만한 뼈는 일주일이면 붙어요. 그러니까 겁먹지 마시고 하시라는 얘기를 하려고 제가 지금 골반 얘기하면서 발가락까지 지금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부분의 통증에 너무 현혹돼서 겁먹지 마시고 몸 전체, 나의 골반을 볼 수 있다면 나한테 오는 통증이라든가 그런 거에 너무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재미없나요? 제가 좀 우스갯소리 한 번 더 할까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선생님들 뭘까요? 제가 뭐 그 특정 부분에 계시는 분들을 무슨 이렇게 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대머리이신 분들한테도 핀 꼽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어요. 참 어려운 일 중에 하나죠. 그런데 본드로 붙이면 돼요. 근데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사람 관계예요. 사람 관계. 제가 오늘 여기 오면서 이렇게 열을 내고 왔어요. 전화로. 그 우리가 모임을 한다든가 뭐 사람 만났을 때 이렇게 관계가 형성이 되잖아요. 뭐 2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100명이 됐든 그랬을 때 약속이라는 걸 그는 지키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 약속으로 인해서 나머지 10가지 약속을 우리는 다 취소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약속을 너무 자기 위주로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좀 더 배려심이 많겠지 않은데 제 주변 주변 분들만 그런가요? 보면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더 이기적이에요.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제일 어려운 게 인간관계 같아요. 오늘 선생님들하고 저랑 오늘 3시에 만나기로 했잖아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으시겠어요. 근데 제가 오늘 피곤해서 몸살이 나서 못 가겠습니다. 그럼 선생님들한테 물론 살다 보면 그런 돌발 상황 생기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럼 선생님들은 지금 오늘 3시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다른 약속을 다 취소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그 사람 노릇을 하는 거가 제일 쉬울 것 같은데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자, 이제 더 지루해졌나요? 지루해하지 마세요. 자, 이제 그 골반이 틀어지면 오른쪽이 됐든 왼쪽이 됐든 골반이 틀어지면 어깨 높이도 틀어지겠죠. 그리고 다리의 높이도 틀어지겠죠. 요거만 틀어지면 괜찮은데 요 안에 장기들이 다 틀어진다는 거. 오장육부가 이렇게 우리 모양만 틀어지는 게 아니라 좀 연세 좀 드신 분들 보면 O자 연세 아니어도 O자 다리, X자 다리 되신 분들 많이 보시죠? 좀 보면 안타깝잖아요. 아, 예쁜데 막 저 다리가 좀 O자 되고 젊은 분들도 그런 분들 계세요. 그것 또한 어디를 잡아야 된다? 골반, 이 장골릉의 높이가 같아야 다리 길이도 그리고 어깨 높이도 같다라는 거. 자, 선생님들의 골반은 여기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에요? 대부분이 제가 환자를 10명을 보면
8, 9은 다 틀어져 있어요. 정도 차는 있어요. 많이 틀어져 있고 좀 틀어져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선생님들 한번 측정해 보실래요? 편안하게 일어났다가 편안하게 무릎을 꿇고 한번 앉아 보세요. 네, 무릎 꿇고 앉아 보세요. 잘못하셨죠? 무릎 꿇으세요. 나의 오른쪽 무릎과 왼쪽 무릎을 한번 보세요. 같나요? 양쪽의 무릎이 같나요? 틀리신 분들, 난 조금 다르다. 오, 좋은데요? 지금 강의 들은 선생님들은? 우리 여기 PD 선생님도 틀어주셨대요. 이렇게 다르다는 거는 사실은 장골릉의 높이가, 골반의 높이가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요걸로도 체크가 됩니다. 이제 편하게 앉으세요. 골반 저근이 약화로 되는 게 여자들은 요실금, 요실금이 올 수도 있고, 요통, 자골신경통, 척추 디스크나 협착, 관절염, 다리 저림, 다리 부종, 발 냉증 이렇게 많아요. 복부 비만, 만성 피로, 스트레스로 인한 근육 경직, 소화불량, 만성 변비, 방광염, 전립선염, 요실금, 그리고 노화로 인한 다리 관절 악화 및 근력 악화. 아니 골반이 틀어졌는데 이렇게 복부 비만, 만성 피로, 만성 변비까지 온다? 이해가 되시나요? 아까 말씀드렸죠? 주춧돌을 역할을 하는 이 골반이 틀어지면 골반의 높이가 달라지면서 또 척추가 틀어지고 이 안에 있는 장기들이 틀어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골반만 보실 게 아니라 골반 안에 나의 생식기 그리고 오장육부 다 장기들이 틀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선생님들이 꼭 나의 골반을 제대로 맞추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골반이 틀어지는 원인으로는 자, 푹신한 소파에서 습관적으로 이렇게 저도 잘 누워 있거든요. 이렇게 소파 한 몸이 돼서 자, 오른쪽 왼쪽 이렇게 누워 계시잖아요. 이랬을 때 골반의 높이가 틀어진다는 거. 그리고 한쪽으로 누워서 주무실 때도. 그리고 컴퓨터를 할 때 모니터가 정면에 두지 않고 한 옆으로 이렇게 치우쳐서. 심하신 분은요, 그 콜센터 일을 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습관이 되신 거예요, 이렇게. 왜냐면 집에 와서 컴퓨터도 해야 되고 전화도 받아야 되고 하니까 이렇게 틀어져 계신 분도 봤어요, 심하게. 그러면 두통도 생길 거고 피로도 빨리 올 거고 골반을 맞췄는데도 사실은 눈이 시원하다고 해요. 시원하다는 건 전체 흐름이 제대로 된다는 얘기거든요. 골반이 이렇게 중요한데 선생님들이 의식을 두고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다리를 꼬거나 양쪽 다리를 한쪽 방향으로 하고 있는 자세. 아까 얘기했죠? 어디 여자가 그냥 양반다리 하고 있냐고. 여자가 조신하게 한쪽으로 틀어야지. 그렇게 앉는 자세. 그리고 한쪽 다리만 세우고 있는 자세. 가끔 그렇게 하시죠? 저도 그러는데. 그리고 몸의 중심을 한쪽으로만, 그러니까 짝다리 쓰는다고 그러잖아요. 짝다리 쓰고 계신다든가. 그리고 우리가 11자가 아닌 이게 안짱인데 안쫑이라고 됐네요. 안짱걸음이나 팔자걸음으로 걸을 때. 그리고 한쪽 방향으로만 힘을 주는 비대칭 운동, 골프, 축구, 배드민턴. 다 얘네들이 우리 골반을 틀어지는 원인을 만듭니다. 근데 그러면 나보고 내 좋아하는 취미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냐? 아니요, 하세요. 하시고 집에 계실 때 이걸로 좀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